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도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최근에 정부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더불어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환율에 대해서 보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해외 투자예요. 그래서 국민연금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수출 기업인데요. 수출 기업이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해서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변환을 안 하는 거죠. 이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해줘야 우리나라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출 기업이 환전을 안 하고 있고 그들이 계속 달러를 보유함으로써 증가해야 할 원화의 수요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번에 정부가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 월요일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제가 뉴스를 월요일에 봤기 때문에 월요일에 했다 생각하는데 그 전일 수도 있고요. 수출 기업이나 국민연금을 좀 조사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선 각 경제 주체들은 개인의 목표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해서 움직일 거란 거죠.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달러를 더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할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해외 투자는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투자가 개인이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한 특정 지역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위험을 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위험을 분산시키는 의미에서도 포트폴리오는 다각화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율이 오르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저는 원화 가치의 하락이라고 보고요. 원화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거라고 보고요. 그 이유 중에는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의미 자체가 물가가 상승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물가 상승이랑 사실 원화 가치 하락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게 숨어 있냐면 저는 정부 지출의 증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화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금 정부 지출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로 해서 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 평면을 조금 변경하면 거시경제 국가 전체의 총 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 대신엔 물가가 되고요. 생산량 대신엔 GDP Y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초록색 직선으로 해서 우리가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정부는 지금 정부 지출을 늘려서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파란색 직선으로 총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GDP도 증가하고 물가도 증가하게 되는,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 정부에서 벌써 재난지원금을 나눠줬잖아요. 이 재난지원금을 나눠줬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또 통화량이 증가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에서 B점으로 우리가 이제 GDP와 물가를 다 높여놨는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환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역시도 A에서 B로 이동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 물가가 상승한 만큼 경제 성장률도 같이 상승을 해줘야 돼요. 즉 P가 오른 만큼 GDPY도 증가해줘야 되는데 우리 경제에서 지금 GDP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보면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0.9%에서 1.0%로 이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가 상승분에 비해서 보면 턱없이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찾아서 보면 결국 A에서 B점으로 가길 바랬지만 지금은 C점으로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C점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공급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B에서 C점으로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B에서 C점으로 이동할 때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 단가가 비싸지는 효과, 즉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우선 환율로 인해서 우리가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비용이 더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재료는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더불어서 물가라는 것 자체가 상승했기 때문에 또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또 대외적으로 봐서도 이제 전쟁의 여파가 아직까지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비용 상승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가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스피 4천을 찍었지만 이 외국인 투자가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 개인이 메우고 있기는 한데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은 개인이 외국인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해외 투자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렇게 화폐가 계속해서 가치를 잃어가다 보면 우리나라의 신뢰도도 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그 생산 비용에서의 생산 단가가 상승했고 외국인 투자가 감소해서 B점에서 C점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물가 상승과 디플레이션의 이제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했었냐면 이제 오일 쇼크 때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그 아까 앞에서 봤던 그래프에서 AS 곡선,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효과로 인해서 주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일 쇼크 때도 보면 이제 기름 가격이 상승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 단가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생산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이 물가랑 경기가 침체가 되지만 물가도 같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물가는 상승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주로 총 공급 곡선의
움직임을 보는 거고요. 최초 초록색 직선의 공급 곡선에서 파란색 직선의 공급 곡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점이 A에서 B로 이동하게 되잖아요. 점이 A에서 B로 이동했을 때 물가는 상승하고 GDP는 감소하게 되는, 경기가 침체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정부가 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총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조금이라도 이동시켜서 이 경기가 침체되는 걸 조금이라도 예방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A점에서 지금의 B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 장표에서 봤던 C점으로 가서 그냥 GDP 감소 없이 물가만 높이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물가가 높아졌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또 있어요. 그 물가가 높아졌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서민경제, 바로 직격탄이거든요. 물론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면 고용이 감소해서 이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정부 지출을 늘리고 있잖아요. 이 정부 지출의 효과가 없애기 가장 좋은 게 물가 상승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가 상승폭이 B점보다 그 아까 앞에서 봤던 장표의 C점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체감하기에 우리가 같은 소득을 벌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이 더 많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B점으로 온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보 실패의 경험이에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일 쇼크 때 발생을 했고요. 그 오일 쇼크 때가 어떤 시기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케인즈언들의 경제 정책을 가장 많이 믿고 따를 때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오일 쇼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케인즈언의 정책은 대부분 정부 주도의 정책이거든요. 우리가 시장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케인즈언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정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신자유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시장 실패는 이제 시장에서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정부 실패는 정부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부 실패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이게 정부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정부가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지 않았고 정부 지출을 이렇게 늘리지 않았더라면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았을 거고,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환율이 이렇게 높게 뛰는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지금은 환율 정책에 의해서 지금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조차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미시적으로 보면 이게 꼭 필요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좋은 정책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좋은 정책이 아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통화량의 증가,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의 상승, 그리고 환율의 상승, 그리고 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정부가 개인 투자자나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혹은 해외 수출 기업들이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부터 다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부 정책부터 다시 확인을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만 이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책이 나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